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금요일은 아침에 얼마나 강하게 출발하느냐보다 장이 끝날 때 누가 물량을 들고 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한 자금은 몇 시간 뒤면 선택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시장 변화와 다음 주 연준회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까지 감수하면서 물량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오늘 안에 수익과 위험을 모두 정리하고 빠져나갈 건지 결정해야 해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는 평일 종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오전의 기대가 오후까지 살아남는지, 주말을 앞둔 매도에도 가격이 버티는지를 보면 다음 주 실적을 기다리는 자금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초가를 마치는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를 앞두고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느 쪽에 세워놓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전날 미국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반도체주가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마이크론과 반도체 지수가 강했다면 국내 메모리에도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기업의 실적 한 건에만 반응했고 나스닥 전체가 약했다면요, 삼성전자 시초가에 반영되는 힘도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미국에서 인텔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대본을 보시는 시점에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인텔의 주가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 수요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부문이 좋아진 것과 인공지능 서버 투자가 늘어난 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텔이 데이터 센터 주문과 서버 교체 수요를 긍정적으로 설명했다면 일반 서버용 디램에도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버 전망은 약한데 비용 절감만으로 실적을 방어했다면요,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더라도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미국 종목의 등락보다 실적 안에 들어있는 수요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이후 시장 반응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투입하는 설비 투자와 그 투자에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빅테크가 인공지능 투자 계획을 유지한다면 서버용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비만 빠르게 늘고 수익화 설명이 약하다면 시장은 다음 설비 투자의 속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전 흐름에서 미국채 금리와 달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강하다는 뉴스가 나와도 금리가 크게 오르면 성장주 전체의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기대와 금리 부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상승했는데도 나스닥 선물이 약하다면요, 국내 삼성전자도 높은 시초가를 오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이 오늘 주말 위험을 감수할지 판단하는 조건이 됩니다.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주말을 넘길 때 환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달러가 갑자기 강해지면요, 기업 전망이 그대로여도 외국인은 국내 주식 비중을 잠시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방향과 삼성전자 외국인 현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만 보고 시작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선물에서 외국인이 어떤 주문을 넣는지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사더라도 선물을 더 크게 팔면 시장 전체 위험을 줄이면서 일부 종목만 담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면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 선호가 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오전 움직임을 너무 빨리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전날 미국 시장 결과를 반영하는 주문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뒤에는 주말을 앞두고 단기 포지션을 정리하는 주문이 붙고요, 오후에는 다음 주 실적까지 보유하려는 자금과 오늘 안에 나가려는 자금이 갈립니다. 하루 안에서도 돈의 목적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갭상승으로 시작한다면 첫 번째 매물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세요. 최근 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가격이 올라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수자도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수익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고요. 주가가 높은 가격에서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이런 물량을 받아낸 뒤에도 시초가를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붙었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매도 물량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물량을 받아간 새로운 자금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보통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늘고요, 삼성전자하고까지 함께 안정된다면 단기 지수 주문보다 회사 전체를 보는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호는 오늘 참고할 만한 별도의 신호입니다. 보통주는 선물과 지수, 단기 프로그램 주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배당과 장기 보유
보유 목적의 자금 비중이 높고요. 보통주만 급등하는데 우선주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단기 수급의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통주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우선주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요. 거래량까지 평소보다 늘어난다면 주말을 앞두고 장기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통주 외국인 수급과 함께 볼 때 의미가 생깁니다. 높게 출발한 삼성전자가 오전 중 시초가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나쁜 장이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차익 시연이 나온 뒤 어느 가격에서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날 종가 부근에서 매도가 진정되고요. 외국인 현물이 계속 매수라면 갭을 일부 메우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를 내준 뒤 전날 종가까지 빠르게 깨고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시장 호재를 이용해 기존 물량을 정리하는 자금이 우세한 겁니다. 이때 개인만 강하게 받아가면 다음 주 실적 기대가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약하게 출발할 경우에는 하락의 원인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 전체가 약해서 밀리는 건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버티는데 삼성전자만 약한 건지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면 금리와 위험 회피의 영향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만 뒤처진다면 회사의 실적 구성과 HBM 파운드리 전망에 대한 의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약한 출발 뒤 거래대금이 줄면서 좁은 범위에서 버틴다면 급한 매도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실적 전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자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날은 바로 반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 주말 위험을 줄이려는 실제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장중 반등마다 매물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아직 가격보다 물량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싸졌다는 느낌보다 매도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금요일만의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차와 공매도 쪽 움직임입니다. 실적을 앞두고 하락 위험을 방어하려는 기관은 보유 주식을 전부 팔지 않고 선물이나 공매도 포지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 가격은 버티는데 대차 수요와 공매도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다면요. 겉으로 보이는 주가보다 실적 전 경계가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눌리는 동안 공매도 거래가 줄고요. 기존 대차 물량의 상환이 나타난다면 하락에 베팅했던 자금이 위험을 줄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숫자 하나만으로 상승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요. 외국인 현물 매수와 함께 나타난다면 매도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보조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종목이 먼저 매도를 멈추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7월 29일 오전 9시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삼성전자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적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실적 일정은 하이닉스가 하루 빠릅니다. 따라서 시장은 다음 주 초부터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를 먼저 넣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한데 삼성전자가 계속 약하다면요. 현재 확인된 HBM 경쟁력과 높은 수익성에 돈이 먼저 몰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삼성전자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적 차이를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했고요. 삼성전자의 일반 메모리 이익과 HBM 회복 가능성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이 같이 오르는 것보다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힘이 개선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마이크론까지 함께 비교하면 흐름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AI 하드웨어 투자 기대를 바탕으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관련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수요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지만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기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해도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동시에 약해진다면요. 삼성전자 개별 수급이나 실적 기대가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회사가 함께 안정된다면 메모리 업종 전체에 대한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개별 반등과 업종 반등을 구분해야 다음 주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설명회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이미 발표된 전체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약 171조 원, 영업이익 약 89조 4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는 시장에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익의 출처입니다. 일반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고부가 서버 제품과 HBM에서 이익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파운드리 비용이 전체 실적을 어느
어느 정도 깎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체 숫자가 크더라도 사업별 방향이 다르면 다음 분기 전망도 달라집니다. 오늘 시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예상하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반 메모리 가격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고 판단하면요. 실적은 좋지만 주가 평가는 메모리 가격의 고점 여부에 묶일 수 있습니다.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졌다면 이익의 지속성에 더 높은 가격을 줄 수 있고요. HBM에서는 출하량만큼 수율과 고객 구성이 중요합니다. 한 고객에게 일부 물량을 공급한 것과 여러 고객으로 주문이 확대되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생산량을 늘리면서 정상 제품 비율까지 좋아져야 이익도 함께 증가합니다. 시장에서는 제품 개발 발표보다 실제 매출과 고객의 반복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 고객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험 생산이 언제 양산으로 넘어가는지, 가동률과 수율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적자가 줄어드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금요일장에서 이 기대가 살아있는지는 삼성전자 자체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하이닉스와 코스피가 쉬는데 삼성전자가 저점을 높이고요. 외국인이 현물을 받아간다면 회사 설명에 대한 선점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강한데 삼성전자만 계속 눌린다면 아직 답을 확인하려는 경계가 더 큰 겁니다. 오늘 오전보다 오후 2시 이후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주말을 넘기지 않으려는 단기 자금의 정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중 수익이 난 투자자는 물량을 매도할 수 있고요. 다음 주 미국 금리와 기업 실적을 걱정하는 기관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매도에도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 위를 지킨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주말 위험을 피하려는 물량을 다른 자금이 받아간 겁니다. 특히 오후에 거래 대금이 줄면서 가격이 안정된다면요. 급한 매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까지 잘 버티다가 오후 2시 이후 갑자기 무너지면요. 주말을 넘길 의지가 약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전 매수세가 단기 거래였고 다음 주 실적까지 보유하려는 자금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금요일에는 오전 고점보다 오후의 방어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 동시호가에서는 기관의 주말 포지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와 인덱스 자금이 종가를 기준으로 비중을 맞추고요. 실적 전 포지션을 확보하려는 기관도 마지막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이 샀는데 동시호가에서 큰 매도가 나오면요. 종가 기준으로 위험을 줄이는 기관 주문이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에는 조용했지만 동시호가에서 매수 물량이 붙는다면 다음 주까지 보유할 자금이 종가의 자리를 잡은 것일 수 있고요. 다만 동시호가 한 번만 보고 월요일 방향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 종가 주문은 지수와 상장지수 펀드 비중 조절의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 장중 외국인 현물, 선물과 프로그램, 삼성전자 후 흐름을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주봉이 어디에서 마감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주중에 크게 흔들렸더라도 금요일 종가가 주간 범위의 위쪽에서 끝나면요. 하락 과정에서 나온 물량을 후반부에 매수자가 받아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주중 반등이 있었는데 주간 저점 근처로 다시 내려오면 매도세가 끝까지 우세했던 겁니다. 주봉은 다음 주 주가를 예언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매수와 매도가 싸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실적을 앞둔 마지막 주봉이 강하게 닫히면 기대를 가지고 주말을 넘긴 자금이 많다는 뜻이고요. 약하게 닫히면 결과를 보기 전까지 위험을 줄이려는 심리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좋은 흐름은 무조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전 매물과 오후 주말 매도를 모두 견디고요. 외국인 현물 수급이 종가까지 남으며 주봉이 중간 이상에서 끝나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급하게 튀지 않아도 이런 구조라면 다음 주 실적을 확인할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흐름은 미국 반도체 상승을 반영해 갭으로 출발한 뒤요. 개인 매수만 크게 들어오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줄이며 오후에 주간 저점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경우 좋은 실적 기대가 오히려 물량을 정리하는 기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하락이 나왔다고 무조건 실적이 나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관은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면 좋은 실적을 예상해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연준 회의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감수해야 합니다.
연준 회의는 미국 현지 시간 7월 28일과 2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금리 결정보다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돼도 물가 대응을 강하게 강조하면 미국채 금리와 성장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을 넘기는 자금은 삼성전자 실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연준과 미국 빅테크, 모구 하이닉스 실적을 모두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전자 현물을 사는 자금이 있다면 단기 반등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진 매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관망이 강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결과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줄고 가격이 좁게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망하는 동안 최근 저점을 지키는지입니다. 가격이 무너지지 않은 채 매도 규모만 줄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오늘 장이 끝난 뒤에는 월요일 시초가를 미리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금요일 종가를 만든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보통주를 샀는지, 우선주와 업종이 함께 버텼는지, 주말 매도를 누가 받아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오늘 하루 움직임에 따라 투자 이유를 바꾸지 않으셔야 합니다. 일반 매물이 회복을 보고 들어왔다면 가격과 출하량, 재고 흐름이 기준입니다. HBM 회복을 기대했다면 고객과 수율, 반복 출하가 기준이고요. 파운드리를 보고 있다면 신규 양산과 가동률이 답이 됩니다. 금요일 주가가 올랐다고 이 답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시장은 결과를 기대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락했다고 모든 기대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결과전 위험을 줄이는 주문이 가격을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격과 다음 주 회사의 답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접근하려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 급등을 따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종가를 앞두고 실적 선점 주문이 몰리면 가격이 빠르게 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미국 시장과 다음 주 연준 결과에 따라 월요일에는 전혀 다른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놓친 가격이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다. 반대로 오후 하락이 나왔다고 종가에 한꺼번에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말 동안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일부 흐름을 확인하고 하이닉스 실적과 삼성전자 설명 이후 판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들은 오늘 주말을 넘길 수 있는 계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가 방향을 마치더라도 비중이 너무 크면 작은 흔들림에 판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예상 밖의 하락에서 대응할 방법도 줄어듭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한 계좌는 금요일이라고 위험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국내장이 끝난 뒤 미국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요. 주말 동안 발생한 변화가 월요일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간 변동을 버티지 못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도 그 결과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6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날 미국 반도체 상승이 실제 수요 전망에서 나온 것인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통주 현물을 사는지, 삼성전자 우와 하이닉스가 함께 안정되는지, 오후 주말 매도에도 오전 저점을 지키는지, 종가 동시호가에서 누가 물량을 가져가는지, 주봉이 한 주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 끝나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다음 주 실적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자리를 잡는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 기대만 강하고요. 오후에 외국인 매도와 함께 주간 저점까지 밀린다면 실적 전 매물을 더 소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률보다 주말을 넘기는 돈의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